안녕하세요, 해경호정입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상승과 하락을 다소 좀 반복하고 있는 현대차. 자,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현대차 주식 다시 한번 탄력받고 상승으로 추세를 돌려세울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주목해서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절 이후에 또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 또 그 부분도 투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 앞에 영상에서 현대웨이 발표하면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요. 날짜상으로는 8월 28일입니다. 영상 올려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상승 이어질까라고 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추세가 이렇게 다시 한번 꺾여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출렁거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가 무슨 악재가 있었나요? 물론 이제 굳이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현대차 8월 실제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실적이 바로 뭐예요? 현대차의 판매량이 좋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투자자님들에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고요. 화살표 매매 신호에 따라서 사고 팔고 투자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말씀드렸듯이 8월에 전 세계 총 판매 대수가요 33만 2,963대 판매됐다라고 밝혔고요. 자, 전년도 대비해서 5.3% 감소한 수치예요. 국내에서는 5만 8천 대 가량 판매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4.6%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7.2% 가량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 그 현대차의 약세를 좀 더 부추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특히 이제 SUV 모델 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고 전 세계적으로 2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뭐 큰 성과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외 판매 감소가 아무래도 주가 하락의 주요 큰 원인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현대차만의 뭐 문제가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가 시가총액 비중도 높기 때문인데, 자,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앞서서 급락으로 한번 나왔었다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와서 다시 한번 최근까지 하락세가 좀 나왔죠. 다시 한번 보면 7월달, 8월달 약세, 다시 8월 중반까지 반등 나왔다가 8월 말부터 다시 9월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요거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우리 다시 현대차로 와볼게요. 거의 동일하죠. 거의 일치하죠, 투자 여러분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투자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거나 아예 보지 않거나 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현대차는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상위 주식입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그대로 현대차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제가 코스피 지수 50개 분캔들로 했는데 요거는 제가 60개로 해놔서 요거 50개로 다시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차트로 가볼게요. 이 선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거의 똑같죠. 국내 증시 코스피 하락한 거, 현대차 하락한 거 거의 똑같죠. 거의 차트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현대차의 이 주가 조정이 현대차의 잘못이냐? 그게 아니죠. 네, 해외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아래로 언더로 내려왔었던 변동성, 코스피 지수, 우리 현대차 다 이렇게 비슷하게 동조돼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를 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하려면 결국은
미국 증시나 우리 한국 증시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로 좀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도 바닥 잡고 이렇게 오름세로 오늘 마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요거 한 가지 좀 먼저 볼게요. 자, 호재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 현대차가 앞에서 우리 뭐 2023년도, 2022년도 바닥 잡았었던 건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그거는 패스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놓고 보면 여기 저점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대가 보입니다. 자, 그 추세대가 여기 저점 기준으로 해서 그려진 거고요.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점에서 다시 한번 와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기준으로 놓고 보고 로스컷 잡기가 좋겠죠. 자, 현대차가 여기서부터 반등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바닥 잡혔던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발바닥은 안 될지언정 뭐 무릎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다시 꼬꾸라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로스컷 잡기가 좋겠죠. 왜냐면 추세적으로 여기를 계속 지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력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크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로스컷 잡기도 좋고, 그래서 신규 매수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현대차 우리 유료 회원방 오늘 화살표 매매방에서 그래서 신규 매수 의견이 나갔습니다. 23만 500원의 의견이 나갔고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여기 나오죠. 오늘 화살표 매매 신호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 회복을 통해서 오늘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선제적으로 현대차 보유자 또는 신규 매수 의견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나타났고요. 실제로 화살표 매수 신호는 이르면 내일이나 또는 우리 연휴 이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가 이렇게 추세 흐름대로 좋은 그림들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절 이후에 어떤 호재가 있느냐, 지금부터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한국거래소에서 KLX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은 투자자분들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KLX 코리아 밸류업 TR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KLX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KLX 코리아 밸류업 TR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TR 지수는 뭔지,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 그러니까 TR이 붙지 않은 지수는 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배당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TR형, PR형 ETF 종목 매매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배당금을 그냥 바로바로 지급해 줄 거냐, 아니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 세금 이연 효과를 줄 수 있느냐, 그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형이요? TR형이, TR형. 우리 형 말고 TR형은 바로 재투자하는 거예요.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 또는 세금 이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PR형은 배당금을 바로바로 이제 지급해주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PR이 붙어있지 않는 이 지수는요,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PR형입니다. 그리고 TR형은 바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TR 지수라고 해서 TR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TR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배당금을 바로 지급해 주느냐 지급하지 않느냐 차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자산운용사들
우리 상장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하게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ETF 펀드 상품들을 개발을 하겠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상위 운용사들 대표적으로 9개 상위 랭크되어 있는 이들 자산 운용사들이 우리 그 ETF 상품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코덱스 ETF, 그다음에 미래에셋 타이거 ETF 상품들이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크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코덱스 ETF, 타이거 ETF, 뭐 지수는 아마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여기에 편입되는 상위 주식에 우리 현대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재라고 보는 거예요. 네, 호재 소식들로 볼 수 있는 거고, 현대차의 여기가 우리 시총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편입 비중도 높게 작용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이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도 역시나 현대차에 아무래도 비중 있게 규모 있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한 번 더 또 알고 가면 나중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얘기들이 기사화되고 뉴스화 됐을 때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가 여기에 대한 자금 유입,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어떤 규모를 놓고 봤을 때 현대차가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지수 발표가 이번 명절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럴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F 상장은요. 보통 지수가 이렇게 나온 이후에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빠르면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다음 달 10월달 ETF 상장까지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빨리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저평가돼 있고 지수가 최근 들어서도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뭔가 좀 효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다라고 해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가 뭐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비교 분석해드렸듯이 결국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뭐 밸류업이고 뭐고 우리 한국 증시 올라갑니다. 미국 증시 빠지면요 밸류업 지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현대차고 삼성전자고 우리 한국 증시고 다 같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추종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상품들이. 그래서 그렇게 추종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증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입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요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좀 메이드가 돼야 되겠죠. 좀 만들어져서 우리 현대차가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좀 오를 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우리 현대차 뭐 미국 증시 동조돼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다시 2800, 2900포인트 갈 때 코스피 지수는 2800, 2900포인트 가는데 우리 현대차는 역사적인 고점 넘어가고 29만원, 30만원 막 넘어가 버리면 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5% 올라갈 때 우리 현대차는 10%, 20% 올라가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현대차에는 굉장히 소중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이런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어떤 호재들 그리고 그 이후에 뒤따르는 10월 달에 우리 상장하게 되는 우리 ETF 우리 그 밸류업 지수 ETF 종목들이 이제 단계별로 상장하게 되면 우리 현대차에는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에는 또 중요한 얘기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하반기 인도법인 상장 이슈 있죠. 그리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신차 출시 사이클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 한마디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는 뭐 현대차를 사진 않더라도 주식은 현대차 사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뭐 외제차도 타고 싶고 뭐 더 좋은 차 타고 싶겠지만 현대차를
사기 싫든 좋든 어쨌든 현대차를 사기 싫어도, 차는 사기 싫어도 괜찮다. 그런데 주식은 현대차 사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이오닉 5, 6 모델에 이어서 7 모델까지 출시를 또 감안하면 우리 현대차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자율주행차, 뭐 로보틱스 부분, 그다음에 UAM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 보면 뭐 현대차는 뭐 저평가가 분명히 해소될 여지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30만원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영상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앞에서 결국은 딱 30만원 한옥화 차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쭉 빠져내려왔잖아요. 그때도 역시나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매도 의견을, 화살표 매도 신호, 타점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도 흐름 보시죠. 매수 매도 타점들이 잘 나타났고요. 자, 지금 오늘은 그러면 매수 신호가 왜 들어오지 않았는데 먼저 대응했느냐? 바로 우리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현대차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는 내일 그리고 명절 이후까지 본다 그러면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오늘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세 올라갈 때 또 저점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스커 잡기가 또 좋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 주면 요거 그대로 수익이 나는 거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척 했다가 꺾여 내려와 주면 바로 추세가 완전히 꺾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도로 또 손절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기가 저는 적절하고 보여집니다. 만약이라도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추가적인 상승 또는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만약에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면 뒤늦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오늘 매수로 대응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앞으로 더 좋은 흐름들, 주가 탄력받고 더 세게 강하게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주도주적으로 또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유한양행, HLB 다양한 종목들을 화살표 매매 신호로 타점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